안녕하세요, 찐의사TV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2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응급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응급 상황이다. 아저씨, 머리 아파요? 이름이 뭐예요? 의식을 확인하고 있어요. 오른쪽 손이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네요. 혀가 좀 말리는 것 같고 호흡을 확인하고 있어요. 나 119 좀 불러주세요. 뇌졸 좀. 119 빨리 불러야죠. 이게 맥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턱을 들어줘서 기도를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응급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숨도 헐떡이고 손도 떨고 심지어 혀가 말려서 턱도 좀 이상한 모습이 보여요. 진짜 실감나게 연기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하고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정확한 맥박을 짚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경동맥으로 맥박을 짚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맥박을 잘 짚어봐야 되는데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장 박동이 없다는 것으로 CPR을 즉시 해야 합니다. 조정석은 쓰러진 환자의 맥박이 뛰고 있어서 아마 기도 확보만 한 것 같아요. 기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조정석처럼 턱 양쪽 끝을 이렇게 올려서 기도 확보하는 방법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드라마에서 목에 볼펜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이렇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데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쪽 각각 괜찮네요. 정상이라서 다행입니다. 우리 눈도 카메라처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동공 크기가 변화를 하는데 양쪽 동공의 변화를 통해서 뇌에 문제가 생겼는지, 생겼다면 어느 쪽 뇌가 문제가 생겼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당황을 한 교수님. 탈 수가 없죠. 차에 뭘 놓고 와서 먼저 가세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장면이네요. 지금 양석경 교수가 엘리베이터에 자리가 없어서 당황해하는 표정 보이시나요? 그런데 안에 있는 레지던트 2명은 아주 해맑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이 레지던트들이 마치 2층에 내리려고 했던 것처럼 내려서 교수님 자리를 내어주곤 하죠.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이것도 이렇게 디테일하네요. 지금 보시면 정겨울 선생 머리가 이렇게 젖어 있어요. 진짜 현실적인 부분을 스리생에선 디테일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보통 회진을 준비하려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감을 시간이 없어요. 감는다 해도 특히 여자는 말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발머리로 자르는 여의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점까지 표현했다니 참 디테일하네요. 이번에도 민기준 교수님 수술 어찌하셨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사람이 없죠. 어시스트 할 사람이 없어서 최성화 교수가 어시스트를 한 것 같은데요. 수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유독 의사가 모자란 과가 있습니다. 바로 비인기과, 즉 응급이 많은 고되고 힘든 과. 예를 들면 심장내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이 속하는데요. 인기가 없다는 것은 인턴들이 레지던트 과 지원을 할 때 해당 과에 어플라이를 안 한다는 거죠. 후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휴일이라고 응급수술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서 가족들이 특히 싫어하게 돼서 트러블도 많이 생기죠. 엄청난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과이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호실 박소령 환자 지금 피부가 38.5도로 보통 스테이션에는 간호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간호사가 일하는 자리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보시면 이곳에 컴퓨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곳에서 차팅도 하고 업무도 보고 간호사들과 과자도 나눠 먹으며 지내곤 합니다. 이 기구 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왜 하는 걸까요? 전신 마취를 하면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기 때문에 수술 후에 폐포가 쭈글쭈글해지는 무기폐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공기를 부는 걸 통해 폐포를 펴줘야 한다. 전신 마취 후에는 기침이나 심호흡을 자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이는? 죄송합니다. 무서워. 안 돼. 넌 내 수술 구경하러 들어왔어? 공부하고 들어와, 공부. 진짜 이런 이유로 많이 혼나는 것 같아요. 레지던트는 업무량이 아주 상당한데요. 어떤 의사가 환자 파악도 안 하고 수술방에 들어오겠냐마는 갑자기 수술방에 들어갈 일이 생기는데 교수님이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혼날 뿐만 아니라 수술방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레지던트가 대신 들어와야 되고 업무가 가중되어서 더 바빠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쁜 게 변명이 되지 않는 게 의사의 일입니다. 참 고되죠? 참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병원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채 아무도 안 타는 층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장겨울 선생처럼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의사 중에 뜨거운 음료를 시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보통 아이스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아이스만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응급콜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들고 뛸 수 있는 아이스만 시키기도 합니다. 저도 전공의 이후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게 됩니다. 얼죽아예요. 태어난다고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산모도 위험할 수 있어요.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자 교수님께서 가망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죠. 좀 더 따뜻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뒤에 보시면 양석형 교수는 환자의 바람대로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팩트는 환자의 아기가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여 교수를 비난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 교수의 태도가 다른 이유는 방어적 진료를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 여 교수가 처음부터 이런 진료를 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처음에 양석형 교수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는데 소송이나 다른 비난에 힘이 빠지는 진료를 많이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현실성 없는 장면은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돼요. 아무리 조교수 레벨이라도 5명이 이렇게 한 번에 모일 시간은 없습니다. 누군가 한두 명은 당직을 서고 응급수술을 하게 되죠. 이 바드는 아는 것 같고. 그럼 소아바드랑 성인바드는 뭐가 다르지? 1화에서 정경호가 인턴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몰라서 당황하는 인턴에게 공부해서 다음에 알려달라고 했던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듣지도 않죠. 보통 교수님들은 바쁘기 때문에 의대생을 일일이 챙길 수는 없어요. 다음에 질문한다고 던져놓고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공부해두라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번에도 안 물어보고 넘어가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날이면 꼭 그날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일 수술할 교수는 안 오고 새파란 레지던트들만 바꿔가면서 들어오네. 교수인데. 교수라고 하면 보통 다들 머리가 흰 나이 많은 의사를 생각하는데 전문의를 따고 30대 후반부터 교수 직책을 달 수 있어요. 아마 이 환자 보호자분은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어려 보이는 게 스트레스이기도 한데요.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려고 안경을 끼거나 머리를 올리는 동료들도 있어요. 우픈 얘기지만 나이가 많거나 노안인 레지던트는 장점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교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더욱 공손히 맞이해주거나 컴플레인을 거의 안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동안인 편이라 씁쓸하네요. 전공의 선생님들도 명백한 신경외과 의사고 공부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한 사람들입니다. 교수님들이 수많은 수술과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든든히 레지던트들, 즉 전공의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공의를 인정해주는 최성화 교수야말로 진정한 신세대 교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수술 준비해. 소아과 빨리 연락하고 바로 갈게. 마치과에는 급해서 제너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 응급수술이라 죄송합니다. 당황하셨어. 진짜 초응급일 경우에는 외래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바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응급수술이라고 해도 환자 마취가 필요한데 마취를 하는 데에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료를 정리할 시간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애기들은 협조가 잘 안 돼서 소아과는 정말 힘든 과입니다. 애기가 좋아서 소아과에 갔는데 애기가 싫어지는 의사도 있어서 애기 좋아하면 소아과를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가끔 애기와 한편이 돼서 의사에게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뭐라고 하시는 보호자들을 보면 의사들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수술은 무균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손 씻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유는 씻은 물이 밑으로 떨어져야 손이 오염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손을 들고 수술방에 들어가면 간호사가 손에 물을 닦을 수건을 주는데 이것도 오염되지 않게 닦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잘 안 돼. 엄청 예민한 상태네요. 수술 중에는 수술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경이 집도의의 손에 가 있어요. 어시스트든 스크럽 간호사든 집도의가 수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좋은 수술 결과를 위해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민함이 환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본인의 성격 표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진짜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끌리는 환자도 있고 정말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환자도 있는데 글귀처럼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하루 종일 담당 의사의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이 정말 의사로서 힘든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싱글이세요? 네? 제 오빠 한번 안 만나보실래요? 가끔 우리 딸이 있는데 아니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하며 만나보기를 권하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 상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시간도 잘 안 나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만 인터뷰를 해? 환자를 잘 치료하려면 보통 새벽부터 일어난 레지던트의 수많은 노력이 기반이 되어서 환자 파악이 되고 교수님의 수술 실력과 꾸준한 레지던트의 수술 후 드레싱 및 오더가 곁들여져야지만 환자가 완쾌해서 퇴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간단한 봉합이나 지혈은 전공의들이 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수술 실력이 뛰어나지만 전공의의 노력도 인정해주는 최성화 교수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입니다. 저도 전공의를 겪어봤지만 교수님의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잠 못 자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견딜 수 있는 비타민이 되곤 했죠.
스리생 1, 2화를 간단히 리뷰해봤는데요. 그래도 제가 본 의학 드라마 중에 제일 현실감 있게 대학병원 생활을 그린 드라마 같아서 앞으로도 재밌게 시청할 예정입니다. 또 간간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